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식체계로 성립된 시공은 필요성에 의해 다양하게 이용되며 문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 고찰. 시공의 개념은 정량화 과정을 거쳐 수로 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문명이 발전하면 시공의 개념은 그래요. 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되죠. 시공은 선천적인 것을 바탕으로 정신의 여러 작용 등을 통해 만들어진 관념이라는 점에서 후천적인 것입니다. 정량화된 수로 표시되는 순간 수학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고대의 수학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을 리 없으니 단순한 형태로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고대는 수학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죠. 그래요. 단순한 형태로 이용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량화 과정의 필요성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나타나게 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수학 역시 필요하니까 그 학문으로 성립이 됐겠죠. 필요 없는 걸 인간들이 만들지는 않죠. 그래요. 정량화 과정이 필요하니 수학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죠. 사물을 정량화해야지 그래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기의 시공의 개념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질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농사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물질들이 다르지요. 정량화 과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글을 쓴 이유는 그래요. 기후를 알기 위해서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후와 이제 시간. 또한 기후는 인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추위나 더위,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에는 특히 자연에 의존하던 고대 사람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단순한 형태의 수라 하더라도 순환하는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고도의 수학이 아니더라도 일단 수로 표시만 해놓으면 그래요.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언제 더워지고 언제 추워지고 언제 비가 많이 오고. 불의 발견과 사용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불의 사용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불을 이용하죠. 불을 이용하면서 추위를 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음식을 데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시공의 개념을 통해 기후의 변화를 아는 인간만이 추위를 대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불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위를 이겨내는 수단을 찾는 의지 역시 자비와 사랑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짐승들이 불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인간만이 불을 이용하죠. 그래요. 지금은 누구나 다 불을 이용하지만 불을 이용하지 못할 때 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불의 효용을 알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뭐든지 그래요. 처음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시공의 개념이 없거나 시공의 개념이 있더라도 개념을 발전시킬 수 없으니 불을 이용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철새들 같은 경우 일정한 때에 따라 이동하는데 이는 시공의 개념에 의해 대비하는 것이라기보다 몸의 반응에 따른 이동입니다. 기후가 변화하면 몸에 맞지 않으니 맞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즉 인간이 불을 이용하게 된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가요? 불을 이용한 것은 단순히 어떤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추위를 대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존재해야 하니 시공의 개념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요. 그 뒤에 부연 설명하는 거죠. 수와 결합한 시공의 개념은 불의 사용보다 늦었을 수도 있고 앞설 수도 있으나 시공의 개념 자체는 불의 사용보다 앞서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시공의 구체적 형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요. 채워지고 비워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입체적 장소가 존재해야 하고 입체적 장소에 머무르었다라는 대상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또 그 물체도 있어야 되고 머무르었다라는 대상은 형태와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 등이 도출되는데 사용된 대상을 사상하고 물을 결합시키면 기하학이 성립하게 됩니다. 기하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형태를 양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학문이 기하학이다. 형태를 설명하는 학문이 기하학인데 양을 결합하면 그래요. 보다 더 형태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죠. 수학과 기하학은 달라요. 과학이 수학을 이용하고 그래요. 자연과학이 수학을 이용하고 사회과학이 수학을 이용하듯이 기하학 역시 수학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하학도 현 시대에서는 수학으로 보통 인식되고 수학에서 배우죠. 수학에서 기하학을 포섭하는데 사실 수학과 기하학은 다른 것입니다. 직선 세 개를 이어 만들어진 것이 삼각형이고 직선 네 개를 이어 만들어진 것이 사각형이며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은 것이 원이지요. 수가 없더라도 형이 성립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집, 소모품 등이나 자동차와 같은 모든 생산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공 개념과 수학 기하학은 포섭되어 이용됩니다. 수학과 기하학은 다르지만 수학과 기하학 역시 이제 보조 학문으로 이용되죠. 기본적으로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밑바탕에는 시공 개념의 내용이 형식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시공이 없으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체들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예전에 다 설명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남았지요. 그래서 예전에 악의 꽃 리슨 2가 예언시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한번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뭐 다른 곳 타락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이기도 하죠. 그래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정말 예언이 실현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어요. 어리석음 탐욕으로 점철된 과오제야 구더기 군데군데 붉은 이빨 되어 정신을 야위하고 육신을 괴롭히며 그래요. 탐욕과 무지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또한 거지들이 몸에 이별을 기르듯이 우리 알뜰한 해안을 키우도다.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그래요. 한이 커지죠. 1년 실현된 예가 있느냐? 있죠. 이정근 회안 볼까요? 이정근 변호인 이민주 꼬리 자르기의 배신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이 이 전 부총장의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래요. 회한이 느껴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요. 그래요.
지갑에 꽂힌 수표 다발이 사랑인 양 황금의 눈먼 계집처럼 우리는 지나는 길에 금제의 쾌락을 꿈꾸며 묵은 오렌지처럼 한사꽃 쥐어짜는구나. 그래요. 정치 영역에서는 이 수표 다발은 뇌물로 인식될 수 있죠. 그래요. 2020년 라인펀드 청와대 연루 사건. 그때도 청와대 어떤 비서관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죠. 수사 도중에 수사팀이 해체가 됐죠. 라인펀드. 라인펀드 또 다른 악재 리스크. 그래요. 라임 민주당 민노총 커넥션 드러날까? 민노총도 개입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래요.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또 하나의 악재가 덮쳤다는 말이 나온다. 라임 리스크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합동수사본부 해체로 답보 상태였던 라임 자산 운용 사태를 이번 정권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형 비리라는 말만 무성했던 사건이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그래요. 다시 수사한다고 하죠. 수사 도중에 수사팀이 해체된 일이 있었죠. 아직 뭐 그렇게 뭐 많이 드러난 건 아니죠.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드러난 게 뭔가요? 돈과 연관된 거, 뇌물과 연관된 것. 2020년 농내 돈봉투 부수력 사건이 또 있었죠. 또 뭐 있었나요? 2021년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살포 사건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요. 녹취가 드러난 거죠. 우리 내수 속에 한 몸에 알몸의 개진년들 다양한 몸짓 속삭임 냄새로 금을 치고 숨들이 익히면 혈관 안으로 몰려드는 피라냐 때 어린 양들을 쫓기고 절규하고 물어뜯기는구나. 그래요.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을 탐한다. 대략 뭐 그런 것이죠. 내수 속에 마음속에 여자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타락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추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성적 쾌락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2018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2020년 박원순 성폭력 사건. 그래요. 있었어요. 2022년 오보동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1번, 3번은 그래요. 다 밝혀졌고 2번은 박원순 당시 시장이 자살함으로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죠. 다양한 꽃내음 풍기는 호화로운 침실 갖춘 섬. 사랑하는 이와 보내는 꿈꾸는 계신년 도약 집어던 손가락 잘게 떠는 건 티끌만한 양심 때문인가 벅찬 희열 때문인가. 그래요. 뭔가 쾌락을 꿈꾸면서 권력욕을 꿈꾸면서 그래요. 독약을 집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요. 독약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약인데 돈봉투로 볼 수 있죠. 돈봉투로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혹은 타락시켜서라도 쾌락을 꿈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독약을 투입한 곳은 당으로 볼 수 있겠지요. 2019년, 2022년 이정근 뇌물 요구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박모 사장한테 3년간 한 10억 가까이 얻어갔다고 하죠. 그래요.
이정근 빨대 꼭꼭 뭐 빨도 돈 요구. 예, 그래요. 이 씨가 젊은 사람들 말대로 소위 빨대 꼭꼭 빨대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요. 그 사업가 박모 씨가 증언을 한 거죠.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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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길 실제 손길 억센데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구나. 피눈물 생명 빨아들고 비친 양 촛불을 움켜쥐고 희죽희죽 웃으며 피 흐르는 누런 이빨 드러내는구나. 촛불 집회를 계기로 집권한 좌파정당 단명했다. 촛불은 위태롭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촛불 집회는 시들시들해졌죠. 촛불 집회 규모 대폭 축소. 그래요. 촛불 움켜쥐고 희죽희죽 웃으면 피 흐르는 누런 이빨. 피 흐르는 누런 이빨. 그래요. 아주 사악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촛불을 들고 있죠. 선한 척 하는 거죠. 위선을 뜻하는 거죠. 2019년 조국 사태. 그래요. 공정을 앙중하면서 공정을 어긴 사태다. 그런 거죠. 2020년 윤미향 사태. 그래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어떤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입속을 챙기는 활동이었더라. 그 위안부 피해자 그 할머니와 그 윤미향과의 분쟁이 있었죠. 윤미향 국회의원과의 횡령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분쟁 사건이 있었어요. 2023년 촛불 집회에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 그래요. 이것도 이 실언을 볼 수 있죠. 그래요. 또 촛불이 또 지켜줄 것이라면서 예전처럼. 볼까요? 촛불 집회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 2023년 3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지난주에 이어 규탄 집회 참석, 정부를 향한 토요일 서울시장 앞으로 모여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말이 보이죠. 그래요. 집회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집회 규모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2016년 촛불 집회처럼. 그래요. 볼게요. 또 6년 시기에 비틀거리는 행인들이 그리 유리창 넘어 쭈그린 채 담배 연기 뿜는 년, 거울 보며 마스카라 칠한 년, 악을 양분으로 일일이 팔짝 핀 것들.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유혹은 어떤 타락한 권력을 상징할 수 있겠죠. 타락한 권력 사용, 또 혹은 뇌물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타락한 권력은 이제 뭐 권력을 이용한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도 속하는 거죠. 또 권력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타락한 권력이죠. 그 중에는 휘니 드러내며 웃으며 다가와 내 젖가슴 만지고 깨물면 늙은이도 성직자도 백치가 되어 속삭이며 허벅지가 유난히 휘고 골반이 두드러지는 있으니. 그래요. 타락한 권력 사용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타락한 권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인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업이 로비를 받는 거
뭐 라인펀드 청와대 연루 사건은 뭐 그런 것이겠죠. 로비를 받은 뭐 드러난다면 로비를 받은 것이겠지요. 어떤 것이 가장 잘못된 타락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겠죠. 2021년 민주당 전대동 봉투 살포 사건. 그래요. 이게 왜 가장 타락한 일이냐 이렇게 볼까요? 타락한 사건 중에서 우선 매간 매직이 엿보이죠. 돈으로 어떤 자리를 사보겠다. 그래요. 매간 매직이 엿보여요. 하나의 증거죠. 매간 매직은 반드시 또 뇌물을 수반하죠. 자기 돈으로 안 하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허벅지가 유난히고 골반이 두드러졌는 도 드러난 것이지요. 빈잔에 투덜대는 주정뱅이처럼 구더기에 못 맡긴 시체처럼 무덤인 줄 몰랐더니 사타구니 잘도 얼굴 쳐박는구나. 이건 무슨 말인가요? 타락에 무감각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정근 녹취록을 참조하면 되죠. 한번 볼까요?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막 그러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감사와도 이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희경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막 그러면 나한테. 두 사람은 윤 의원이 너무 조심한다며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윤 의원이 더 그래요. 뭐 그런 거 뭐 불편해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타락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뱀처럼 비비꼬매 비스듬히 누운 채 휘어감는 거미줄 같은 눈동자에 펄떡펄떡 요동치는 물고기 같은 몸부림에 별빛은 검붉은 겉은 뒤로 사라지는구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비리 사건이죠. 그래요. 그냥 좋아서 그냥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실수를 한번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했죠. 2019년, 2020년 이정근 뇌물 요구 사건 3년 동안 그냥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계속 돈 받으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새벽바람에 쓸려오는 가죽 부대 덮어쓴 해골이 똑같은 몸짓 속상임. 알고 보면 다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배신과 비난. 그래요. 다 가죽 부대 덮어쓴 해골이 똑같은 몸짓 속상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허망함을 그래요. 그렇죠. 머저리 알아두라 가시도친 조화를 위선자 연애 동료 내 형제여. 그래요. 이건 빼는 게 낫겠죠. 뒤에 나오니까. 가시도친 조화는 뭘까요? 유혹인데 그 유혹 속에는 가시가 있다. 그래요. 처벌이 도사리는 타락한 권력, 처벌이 기다리는 타락한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처벌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 90%만 실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줄줄이 처벌받으면 이제 12년도 실현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일부 실현됐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